네, 조국 전 장관이 일주일 전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마설이 불거졌었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2의 조국 내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상 듣고 오시겠습니다. 평생 처음 특정 정당의 직함을 맡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세 분 고인의 뜻을 잇는 정당인 새정치연합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한테 제일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이재명하고 조국이에요. 본인 잘못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이래요.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진짜 동창회에서 명분 빼라고 하고 싶어요.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은 출마는 접으신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왜 졌는데요? 대선 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헤매던 저 국힘에 대선 주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영상 보셨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은 현재 부담을 느끼는 좀 분위기입니다. 다음 총선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근데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좀 그 이유는 뭐라고 보이시나요? 조국 전 장관 얘기만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워낙 뜨거운 이슈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께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로를 개척하는 문제와 재판에서 무죄를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 재판에서 본인이 무죄를 받아야만 전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법적으로 무죄인가 유죄인가에 대한 판가름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문제 해법을 갖다가 저희 다른 길이라고 얘기한 아직 조국 전 장관 입으로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출마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본인이 복권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사정을 봐오면 소위 중도층 같은 경우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좋은 판단들을 하지 않았고 그런 판단들이 지난 대선 또는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본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 민주당 내부에도 갈등과 분열의 어떤 소스가 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좀 그렇다면 본인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본인이 법학과 교수이기도 하니까요. 재판을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국민에게 주장했던 무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히시게 되면 저는 그 다음 길은 충분히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전에 다른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은 지금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법의 심판보다는 일단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게 통계 두 개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검사가 기소해서 무죄가 나올 확률. 이게 3%입니다. 100건 중에 3건이 무죄예요. 근데 문제는 조국 장관의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년을 받았죠. 이게 뒤바뀌 가지고 무죄가 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더 낮아요. 네. 따라서 저는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전체 다 조국 장관 혐의가 여러 개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장학금 있잖아요. 그다음에 각종 허위 서류 위조, 증거인멸 교사 이게 다 모든 죄를 무죄 받으려면 로또 복권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통계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통계 우리 대법원의 상고심의 평균 기간은 2.8개월입니다. 2.8개월 내에 대법원은 나는 거예요. 모든 정인신문은 1심에서 합니다. 이 말은 항소심에서 똑같은 정인 또 채택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는 조국 장관은 4개월 정도면 항소심이 나오고 대법원에 가도 이게 4개월 따라서 이게 내년 총선 전에 대법원 결론이 나온다. 통상적이라면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확률로 보면 교도소 갈 확률이 제일 높아요. 1심에 2년이잖아. 이게 뒤바뀌지 않으면 거의 제가 보기에 99% 로또 복권 확률로 교도소 갈 이게 제일 높은데 지금 이게 총선을 어디 출마하고 어떻게 하는 이러면 이게 피선국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제가 이게 통계나 여러 분석했을 때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유죄인데 이걸 가지고 미리 어느 당으로 무소속이냐 신당 만들었냐 민주당이냐 어느 지역이냐 이런 게 논쟁이 모임하다 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에 후폭풍이 매우 거센 상황인데 이 말이 정말 출마 결심으로 굳혀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길 없는 길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뭐 조국 전 장관 본인만 알 텐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진을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조국 전 장관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에 총선을 반드시 출마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명예회복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 개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다라고 읽힙니다.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중이지만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징계를 받은 부분, 그 파면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불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법적 절차 그리고 또 뭐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항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저 길 없는 길 자체도 그것이 정치가 되었던 또는 사법 절차가 되었던 본인이 어떤 가는 길에 대해서 자신이 그동안 무고했던 부분 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또 밝히고 해명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직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측면은 또 중대한 부분으로 남습니다. 1심이 지금 2년형을 받았던 것이고 항소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사법적인 절차를 모두 다 마무리 지어야 그 다음에 길 없는 길이 되었던 또는 실물 정치가 되었던 말씀을 하셔야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그 국민 눈높이에 좀 더 맞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뭐 사업적인 절차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을 하고 약간 억울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총선 출마의 가능성과 100% 연결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제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을 이제 지피는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박지원 전 원장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콕 집어서 이 지역을 출마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구자욱 차장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조국 장관 신당 창당을 아마 굉장히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 해 전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올드보이들을 다 낙천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당권을 쥐고 있던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낙천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호남 출신 의원들이 안철수라는 방패막이를 삼아서 국민의당으로 다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 덕분에 이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달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좀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됐건 아니면 누가 됐건 차기 대선을 노리는 분들 가운데에는 새로운 신진 인사들을 앞세워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집권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도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만약 신당을 창당한다라면 억울한 조국의 어떤 이를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자신들도 자연스럽게 다시 정치권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호남 지역 또는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복권을 노리고 있는 정치 재개를 노리고 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을 신당 창당을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좀 질문을 드렸지만 광주를 콕 집어서 이제 출마 지역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뭐 박지원 전 원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구자욱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네. 그 광주 출마설이 좀 현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시는지요? 현실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건 박지원 원장에게는 되게 좋은 카드겠지만 조국 장관에게도 별로 유리한 카드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어때요? 광주 유권자들은 무슨 나오면 찍어줘야 됩니까? 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출마 명분이 마땅치 않고 오히려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자신이 나고 자라고 어떤 이 고향과도 같은 부산에서 출마한다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경남 양산에서 출마한다든지 또는 서울대가 있는 뭐 서울 관악 갑 또는 을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연고가 있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 그런 다만 나오면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광주에 가서 출마한다는 것은 본인도 머쓱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유권자에 대한 모독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광주 출마는 박지원 전 원장의 바램 그것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예상 지역구가 여러 곳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의 강에 빠졌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출마설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씀하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런 길을 갔었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서 과도한 수사를 받았고 그 수사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 뭐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뭐 부인, 자식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법적 문제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 분명히 빚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빚보다 더 큰 게 국민의 마음의 빚이었죠. 오히려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분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이 저도 전직 대통령이 지켜야 될 금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총선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 뭐 거의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서 변호사님이 무죄를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적어도 검찰이 아주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죄를 뒤집어 씌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치적 복원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제 조건은 사법적 판결과 관련해서 본인이 무죄인가 유죄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정치에 순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에 문제를 먼저 푸셔라. 그다음에 저희 없는 길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전제로 일단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출마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손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내년 4월까지 형이 확정이 안 될 수가 또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조국 전 장관이라면 좀 출마를 할까요?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아마 근데 그 무죄가 나거나 형이 확정이 안 되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뭐 나올 걸로 봐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옛날에 스스로 자칭 정치 구단하더니 또 이게 스스로 그 미국 하원 의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난다 예측 틀리게서 팔단이라 하더라고. 네. 본인 스스로 구단했다가 팔단했다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 18급도 안 되는데 정치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떻게 신당을 만들어서 광주에 놓는다? 이게 분석입니까? 이게 분석이에요? 조국 장관이 어떻게 신당을 만듭니까? 요즘 이게 신당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신당 만드는데 자금도 많이 듭니다. 조국 장관이 본인 돈 쓰는 거 봤습니까? 저는 신당은 아니고 민주당에도 이게 공천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조국 대항마가 본인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수도권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만약에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죄가 된다면 나오는데 무소속으로. 그다음에 부산은 이게 국민의힘의 초강세 지역입니다. 그것도 어렵죠. 굳이 저는 한다면 무소속 관악. 이게 옛날에 배종찬 소장이 그러더라고. 무관, 무소속 관악.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력한 시나리오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